저는 전쟁 후에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느라 굉장히 고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춤바람이란 단어가 나오다니 굉장히 의외예요. 아니 그리고 요즘도 사실은 춤바람 났네라는 표현 흔히 쓰잖아요. 아마 이때부터 유래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는 약간 춤바람 하면 좀 사교 댄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사교 댄스가 들어온 건 1930년대 재즈와 함께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해방되고 나서 1946년에 이승만 박사 주도로 낭낭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민간 사교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군 장교들과 한국의 이제 상류층 여성들이 함께 이제 사교를 하면서 그 목적은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잘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럼 약간 국가적인 차원으로 장려를 했던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댄스홀로부터 사교 댄스가 좀 이제 유행하게 됐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사교 댄스의 유행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전쟁 중에 피난 수도가 부산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산에도 정말 이 댄스 열풍이 불어가지고 다 막 이것을 드나들고 하니까 정부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댄스가 일반인에게까지 너무 확산되니까 광화문에 있는 댄스홀 이제 하나만 남겨두고 이제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그런 제한 조치를 취했죠. 근데 또 원래 사람의 심리라는 게 막으면 막을수록 틀어막으면 틀어막을수록 더 뿜어져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금지된 과일은 더 달콤. 그러니까요. 아, 표정도 너무. 또 그런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막 금지된 과일 눈앞에 둔 것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허가 댄스홀, 댄스 연습장 같은 것들이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955년도에 서울에서만 무허가 댄스홀이 130여 개나 만들어졌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닌 게 사람들이 이제 댄스홀이 아니면 카바레 같은 데를 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카바레라고 하면 공연을 보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에는 내국인들도 출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국사 책에서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뭐 부여시대 영고, 고구려 시대 뭐 동맹, 뭐 이제 뭐 무천. 예전부터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걸 아주 즐겼던 민족이잖아요. 아예 그냥 그런 피해 정말 DNA가 이때 다시 한번 발현되는 또 이런 양상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규제 비해 가면서까지 이 정도 하면은 정말 완전 대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그거 뭐지? 그 일강 그거 있잖아요. 그때 약간 이 댄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당시의 그 풍경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좀 특별히 댄스 스포츠연맹 서울시 감독으로 계시는 조승호 원장님 모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는 그야말로 사교 댄스의 열풍이었습니다. 당시에 왈츠, 브루스, 탱고, 폴카, mambo 등 다양한 춤이 유행을 했는데요. 파트너와 함께 그중에 한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 출전. 의상이 예사롭지 않았어. 과연 잘 출 수 있을까요?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Oh, dream maker, your heart breaker,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There's such a lot of world to see. We're after the same rainbow's end, waiting round the bend, my huckleberry friend, Moon River and me. 아니 저는 너무 좀 깜짝이야. 어쩜 저렇게 잘
잘해? 원래 이렇게 춤을 잘 추는 분이구나. 아니, 원래 댄서 아니에요? 아니 원장님이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이시원 배우 다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진짜 130개 생길만 하다. 이 정도면 그렇죠. 너무 매력적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전 진짜 힘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도 출 뻔했어 지금. 연습을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잘 춰요? 대학교 때 잠깐 배웠었는데요.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셔서 이 춤을 4일 만에 배웠습니다. 네. 타고났네. 춤을 출 때요, 진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나도 느껴보고 싶다. 시원 씨와 제가 정통 왈츠를 보여드렸는데 1950년대는 이렇게 인터내셔널 왈츠를 췄던 건 아니고요. 좀 더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개량된 사교 댄스를 췄다고 합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어서 이 사교 댄스가 정말 유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이 네. 사교 댄스가 도대체 얼마나 큰 열풍이었던 거예요?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댄스홀의 입장료가 500환, 당시에 쌀 한 말 값이 250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쌀 2말 값을 대박이다. 비용을 내고 입장을 했던 거죠. 지금 쌀 한 마리 8kg에 2만 원.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내고 입장을 했던 거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평소의 입장료보다 무려 무려 2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20배? 20배면 네, 도대체 지금의 얼마예요? 가치로 한 80만 원 정도 네, 가격입니다. 큰 댄스홀에서는 전문 댄서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전문 댄서들에게 손님들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같이 춤춰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는데요. 1급 댄스홀에 같은 경우에는 5,000원, 2급 댄스홀에는 1,200원 시간제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댄서료에 입장료에 강습료에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도 그렇게 유행이었다는 거네요. 당시 한국 전쟁 이후 암울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하고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선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댄스 스포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댄스 스포츠는 사교적 목적보다는 생활체육으로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파트너와의 예의 범절을 익히는 스포츠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